지수 방정식은 그 앞에보다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지수 방정식. 자, 지수 방정식이란 뭐냐면 이렇게 2의 x제곱이 4다 아니면 3의 x 플러스 1제곱이 9의 2x제곱이다 이렇게 지수 부분에 미지수가 들어가 있는 방정식을 지수 방정식이라고 하고, 가장 간단한 지수 방정식은 뭐 그냥 이런 거 2의 뭐 2x제곱이랑 2의 x-6제곱이 같아요 이런 거. 이거 딱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이 2가 똑같으니까 얘랑 똑같으면 성립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 2 없애버리고, 그러면 2x랑 x-6이 같구나 해가지고 넘기면 x는 -6 이렇게 풀리는 게 가장 간단한 지수 방정식이죠. 지수 방정식의 기본은 밑에 똑같은 숫자가 오게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 바꾸겠지. 뭐 2의 아니면 여기를 뭐 4의 x제곱은 뭐 2의 x 플러스 3제곱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주는 거지.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4고 여기는 2잖아. 이거를 일단 같은 걸로 맞춰야 우리가 풀기 좋아지는 거죠. 그럼 성빈아, 4의 x제곱은 뭐라고 바꿀 수 있다? 2의 2x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꿔놓고서 또 위에서 한 것처럼 얘랑 같다 이렇게 풀면 풀리는 거죠. 그쵸? 이게 가장 간단한 지수 방정식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 방정식 중에 또 다른 패턴은 뭐가 있냐면 a의 x제곱 꼴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해가지고 푼다 라고 했는데,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가 밑에 있으니까 얘를 한번 볼게. 자, 밑에 있는 요런 거 3번 같은 거. 자, 요거는 9의 x제곱이랑 3의 x제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건데, 3의 x제곱을 t라고 하는 순간 9의 x제곱은 뭐가 될까? 태용아, 뭐 될까? 뭐가 되지? 9의 x제곱은 3의 x제곱을 뭐 한 거라고 볼 수 있어? 세제곱한 건가? 그럼 이렇게 보자. 그렇지. 요거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2랑 x랑 자리를 바꿔가지고 또 요렇게도 쓸 수 있지. 맞아요? 그러면 요 놈을 지금 t로 치환하자라고 했으니까 얘는 t의 제곱이 되겠지. 맞니? 자, 그럼 승현아, 얘가 지금 t에 대한 식으로 어떻게 바뀔까? 요 놈이 뭐가 됐죠? t 9의 x제곱이니까 t제곱이 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라고 쓰면 돼? 6 곱하기 3의 x제곱이니까 6t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9는 0 이런 2차 방정식이 됐지. 그럼 이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 승현아? 그렇죠. t-3의 제곱이 0인 거니까 t 값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거는 아직 답이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t 값이 아니라 누구 값이에요? x 값을 찾아야지 해가 나온 거지. 그지? 그러면 t가 3이 됐다는 건 3의 x제곱이 3이 됐다 이런 뜻이잖아. 맞죠? 3의 x제곱이 3이 됐다. 3의 x제곱이 3이 됐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x는 몇인 거야? 1인 겁니다. x는 1. 이렇게. 그치? 요런 게 이제 그 t로 치환을 해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는데, 이 t로 치환해가지고 푸는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내가 3의 x제곱을 이렇게 t로 치환을 하는 순간, 자, 요 t 값은 무조건 0보다 어떨까? 큽니다. 그쵸? 0보다 큽니다. 태용아, 클 것 같아? x자리에다가는 양수도 넣을 수 있고 음수도 넣을 수 있지. 근데 x자리에 음수를 넣어도 3의 x제곱은 양수죠. 맞죠? 예를 들면 뭐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게 얼마지, 태용아? 얼마? 9야? 아까 잘했잖아.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얼마죠? 맞아. 9분의 1이죠. 9분의 1. 그러니까 아무튼 요 숫자들은 전부 다 0보다 큰 숫자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t로 치환했을 때는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무조건 붙어요. 이거 꼭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치?
이런 게 이제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지수 방정식이에요. 나머지 문제들도 좀 풀어보자. 자, 1번 문제가 제일 쉬운 거야. 3의 x제곱은 81분의 1이라 그랬는데 태연아, 81분의 1은 3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4제곱, 마이너스 4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x는 그냥 얼마구나? 마 4구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도 해볼게요. 그 옆에 4의 x-1제곱 그리고 8의 2-x제곱이야. 자, 이거는 승현아 밑을 얼마로 통일해주면 좋을까? 2로. 4라는 건 2의 뭐죠? 2의 제곱이지. 그러면 좌변을 2의 몇 제곱이라고 해주면 좋겠어? 자, 봐봐. 4라는 숫자가 2의 2제곱이죠. 그럼 지금 얘는 뭐냐면 2의 2제곱에다가 x-1제곱을 이렇게 씌워놓은 거 아닌가? 그러면은 요 놈과 요 놈은 어떻게 되는 관계? 뭐라고? 곱해지는 관계? 그러면 2의 몇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 그렇지. 좌변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고요. 자, 태용이 우변 8의 2-x제곱이야. 그럼 8을 어떻게 할까, 태용아? 2의 3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그거의 2-x제곱이니까 또 얘랑 얘를 어떻게 해가지고 곱해가지고 2의 몇 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6-3x제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같아요 라고 지금 써져 있는 거니까 결론은 그럼 얘랑 얘가 똑같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네 둘이 똑같다. 그러면 2x-2는 6-3x 이렇게 될 거고 5x가 8 되는 거니까 x는 5분의 8 이렇게 풀리는 게 2번이고요. 자, 4번으로 가볼게. 4번은 성빈이가 해보자. 이거는 성빈아 지금 어떻게 써있냐면 3의 5x-10제곱과 4의 5x-10제곱 이렇게 써있거든? 그죠? 이거는 약간 불편한 게 이 밑이 같아질 수가 없죠. 아까 전에 뭐 밑이 4거나 8 이런 것들은 다 2의 몇 제곱을 해서 똑같이 만들 수 있었잖아, 밑을. 근데 이건 밑을 똑같이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 좌우변이 같아지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밑이 서로 다를 때. 밑이 서로 다른데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지게 만드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 그거는 로그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 로그 아니잖아. 4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4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4를 곱해? 4곱하고 3곱하면 그러면 요거의 밑을 내가 12로 만들려면은 그냥 4만 곱하면 안 되고 4에 5x-10제곱을 곱해야죠. 그렇지? 이런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 밑이 서로 달라도 자 A라는 숫자랑 B라는 숫자가 서로 달라도요. 여기에 얼마가 딱 올라가는 순간 좌우변이 똑같아질까? 0이 올라가는 순간. 왜? 모든 숫자의 0제곱은 얼마였다? 1이었잖아. 그치?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3, 4는 달라도 괜찮아. 이 분자에 있는 얘가 얼마가 돼버리면 끝나. 얘가 0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치?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요걸 떠올려가지고 5x-12 0이면 되겠네. 그래서 x는 2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게 제목이 뭐라고, 성빈아? 지수방정식. 자, 그럼 옆으로 넘어가서 또 지수방정식을 더 볼게요. 대표 유형 1번 보겠습니다. 대표 유형 1번은 방금 왼쪽 페이지에서 풀었던 것처럼 밑을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자, 경빈이가 한번 해볼게. 좌변은 그대로 이렇게 써놓고요. 우변을 어떻게 할까, 경빈아? 맞아요.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요렇게 썼을 때 이제 요 부분과 요 부분이 같으면 되는 거지? 그치? 자, 태연이 해봐. x제곱 마이너스 2x가 3x 플러스 6과 같다. 어떻게 할래, 태연아?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이다.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6 어 플러스 1 그치 이렇게 되는 거니까 x 값이 얼마 또는 얼마? 6또는 마이너스 그렇죠. 6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2번 문제는 태용이가 한번 해볼게. 여기는 태용아 여기 5분의 4가 있고 여기 4분의 5가 있어요. 이게 서로 어떤 관계지 태용아? 5분의 4와 4분의 5 역수 관계지. 그지? 그럼 우리가 이거 밑을 똑같이 맞출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좌변을 그대로 이렇게 썼어. 좌변을 그대로 썼어. 그러면 우변에 있는 4분의 5라는 숫자를 5분의 4로 바꾸는 대신에 지수를 어떻게 주면 될까? 그렇지. 역수를 취하는 것은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놈의 지수였던 x-4를 쫙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밑이 맞춰졌으니까 자 승현이 해봐. 그 다음에는 누구랑 누구랑 같다고 하면 돼? 여기를 보고 여기 보고. 자, 누구랑 누구를 같다라고 하면 돼? 여기 밑에가 똑같아졌잖아. 그치? 그럼 누구만 똑같으면 돼 이제. 요 부분 우리 뭐라 그러죠? 지수가 똑같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같다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할까 승현아? 요 방정식 풀려면은 아까 요 방정식 풀 때 여기 있던 것들을 뭐 하죠? 불러.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인수분해 얼마로?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렇게. 그럼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 되니까 x 값은 뭐가 될까요? 다시 x 값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4 또는 1 이렇게 돼야지, 그치?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고. 그러니까 그 핵심은 밑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밑을 맞추는 거.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비슷한 문제인데 조금 얘 방금 푼 거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해볼게요. 유제 2번. 자, 유제 2번 한번 풀어보는데 여기서도 방법만 살짝 얘기를 하면 일단 첫 번째 할 일은 요 4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3제곱 얘를 먼저 이항을 시켜버려. 이항을 시켜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좌변도 2의 몇 제곱, 2의 몇 제곱, 우변도 2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2로 통일해가지고 푼다. 이게 방법이거든요. 자, 여러분 한번 해봅시다. 시간 잠깐 줄 테니까 이렇게 바꿔서 한번 풀어보세요. 얘를 먼저 이항을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좌우변을 전부 2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서 한번 풀어봐. 답 한번 찾아봐. 자, 성빈아 일단 이항을 시켰지? 이항을 시키면은 4분의 1의 x-1제곱은 4 곱하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써져요. 그러면 요 놈은 어떻게 바꿨어? 2의 마이너스 2 그지? 4분의 1이라는 것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자 얘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면 2의 마이너스 2제곱에다가 얘가 또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1을 뭐 해준다? 곱해준다. 그러면 2의 몇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우변에서는 4가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2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2의 2제곱이랑 2의 x 마이너스 3제곱이 곱해진 거잖아. 그럼 요 지수랑 요 지수는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지요. 그래서 우변은 뭐라고 쓸 거야? x제곱 음, 마이너스 이렇게 써야지. 이게 내가 원하는 모양이었던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랑 x제곱 마이너스 1을 같다고 두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다 이항시켜버려. 그럼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3일
3일에 마이너스 풀마 그럼 x값은 뭐뭐?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그렇지. 그것의 곱을 구하라 그랬죠? 곱.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된다. 요런 게 지수 방정식. 그치? 이거 썼니 승현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요거 썼어? 썼어? 자 넘어갑니다. 52페이지로 가서 52페이지에서는 자 이제 여기가 치환을 한 꼴이에요. 치환을 하는 꼴인데 태연아 1번 문제를 보니까 여기서는 주인공이 누구 같아? 맞아요. 여기서는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얘기했어요. 이거 t로 치환하자마자 뭐가 붙어? 뭐가 생겨? 0보다 크다는 범위가 일단 붙습니다. 이거 반드시 붙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4의 x제곱이 등장을 했는데 태용아 4의 x제곱은 2의 x제곱을 어떻게 한 거라고? 제곱한 거라고. 그러니까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다면 4의 x제곱은 뭐가 되는 거야? t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써져 있는 게 이렇게 써 있어요. 2의 x 플러스 2제곱이라고 써 있는데 경빈아 얘는 어떻게 좀 바꿔놓을까? 2의 x제곱 곱하기 뭐지? 그쵸.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쪼개요. 그렇게 쪼갰을 때 얘가 뭐니까? 얘가 t니까 t에다가 얼마 곱해져 있는 거야? 4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4t가 되는 거죠. 4t. 그지? 얘는 4t.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전체식을 쫙 쓸 수 있겠네. 태연아 써보자. 이 전체식 우리 뭐라고 쓸 거야? 네. t제곱 플러스 4t. 그렇지. 요것이 는 0인 거죠. 맞죠? 자 인수분해 합시다. 얼마로? 48. 부호는 마플. 자 그래서 t-4 t 플러스 8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승현아 t 값은 뭐뭐 나왔다? 4하고 마이너스 8 나왔지. 그치? 나오자마자 마이너스 8 바로 지우세요. 그죠? 우린 아까 t가 0보다 크다는 범위를 찾았으니까. 그치? 그래서 요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음수 날려버리고. 그러면 t값은 4 하나가 나온 건데 태용아 t가 뭐였지? 무엇을 t로 치환했지? 그렇죠. 그럼 t가 4라는 건 2의 x제곱이 4다 이런 말이잖아. 그치? 그럼 x값은 얼마?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2라는 요런 해를 하나 갖겠습니다. 요렇게. 그죠? 자, 이것이 이제 치환을 해서 푸는 문제 형태인데 옆에 것도 가볼게요. 옆에 거는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자, 옆에 있는 문제에서는 주인공이 누굴까요? 이 문제에서는 무엇을 t로 치환해야 될까? 3의 x제곱.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건데 자, 여기에 등장하는 친구는 3의 x 플러스 2제곱이 일단 등장합니다. 요거 방금 본 거랑 같은 방식으로 성빈이 해볼까? 아까 우리가 요걸 요렇게 했잖아. 그지? 그러면 쟤도 어떻게 할까? 야, 이 새끼야. 뜬금없이 18이라니. 아니,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거 2의 x 플러스 2제곱을 2의 x제곱 곱하기 2의 2제곱으로 쪼갰잖아. 쟤도 일단 쪼개. 누구 곱하기 누구야, 이게? 3의 x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근데 우리는 얘를 t로 치환할 거니까 t에다가 뭐가 곱해져 있는 거야? 9.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 9t가 되는 거죠. 9t. 맞아? 9t.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애가 누구냐면 3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 승현이 해볼까? 자, 지수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얘가 하는 역할은 하나밖에 없어. 뭘 만들어내? 분수. 조금 더 정확하게는 역수를 만들어내. 그치? 그러면은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란 무엇 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을까? x는 있어야지. 3의 x제곱 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3의 x제곱을 뭘로 치환하고 있어?
t로 치환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t분의 1이 되는 겁니다. t분의 1 이렇게. 그럼 또 전체식을 요거 전체식을 태연이가 써볼게요. 요게 뭐가 된다 태연아? 9t 플러스 t분의 1 마이너스 그죠 넘긴 거야?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근데 이 모양은 2차 방정식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걸 풀 때 이걸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풀 수 있죠. 그냥 양변을 어떻게 버리면 돼? t를 하나 쭉 곱해주면 돼. 그치? 양변에 t를 한 번씩 곱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다 곱하기 t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곱하기 t 하면 9t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6에다가 t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6t가 될 거고 t분의 1에다가 t 곱하면 얼마 돼요? 1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생기는 2차 방정식이 될 겁니다. 태용아 딱 봐도 무슨 식이야? 이거 인수분해 하면 뭐지 태용아? 곽태웅 너 곽태웅 맞지? 대답 좀 해줘. 3t 플러스 1이 아니고 3t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러면 3t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t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3분의 1. 자, t가 3분의 1이야. t가 3분의 1인데 근데 우리는 무엇을 t로 놨었냐면 3의 x제곱을 t로 놨었잖아. 그러면 태용아 3의 x제곱이 3분의 1인 거니까 x는 몇일까? 마이너스 1. 그렇죠.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치환해서 푸는 지수 방정식 유형입니다. 그 앞에 페이지랑 요 페이지에 있는 요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자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도 연습 좀 해보자. 밑에 문제 4번에 2번 요 화면은 요거 그대로 띄워놓을 테니까 자 밑에 있는 거 유제 4번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얘도 치환하면서 시작하면 되겠죠? 시작. 우리가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그죠?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니까 여기 등장하는 애들을 먼저 바꿔놓고 시작을 할게. 요걸 t로 치환하면 9분의 1의 x제곱은 당연히 뭐가 돼요? t제곱이 되고요. 틀린 사람들은 다 이것 때문에 틀렸어. 요 부분을 잘 정리 못해가지고. 자, 태연아,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거야? 3분의 1의 x제곱 그래 나누기 좋아. 나누기 3분의 1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그죠? 빼기니까. 빼기는 나누기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근데 나누기 3분의 1이라는 거는 곱하기 뭐랑 같아? 곱하기 3이랑 같잖아. 그리고 우리는 얘를 t로 치환하고 있는 중이니까 t에다가 결국 곱하기 3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가 돼? 3t가 되죠. 3t. 자 그러면 이 부분이 3t가 되는 거니까 자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써보면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7은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서 풀면은 t값이 태용아 2개 나오지. t값이 뭐뭐 나왔어? 9하고 마이너스 3 나왔지. 자 둘 중에 누구는 바로 버린다? 마이너스 하면 바로 버린다. 그치? 치환하는 동시에 0보다 큰 거니까. 그러면 t가 9가 되는 거고요. t가 3분의 1의 x제곱이었으니까 자 승현아 3분의 1의 x제곱이 9가 됐대요. 그럼 x자리에 얼마가 들어가면 딱 나올까? 그렇지.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밑에 5번 문제는 지우세요. 이거는 너무 숫자를 지저분하게 내놔가지고 5번은 그냥 지워주시고 그 밑에 9번 가보겠습니다. 그 밑에 6번 가보겠습니다. 6번.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랑 연결되는 거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해를 찾으세요 하고는 좀 달라요. 자, 우선 출발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주인공이 2의 x제곱인 거 보이니까 얘를 t로 치환할 거예요. 이렇게 치환하면 자 그러면 요 식이
성빈아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t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7t 플러스 플러스 8은 0 이렇게 변하겠지. 그지? 자, 이제 요 문제에서 필요한 능력은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문제 처음에 써 있었던 식 그대로 자, 이렇게 생긴 방정식에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방정식에다가 x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이 식이 성립합니다. 이런 뜻이잖아. 맞나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요걸 대답할 수 있으면 풀리는 거고요. 요걸 대답 못하면 못 푸는 거예요.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잖아. 그럼 그때 요거 t에 관한 방정식 요 방정식의 두 근은 누구와 누구라고 말해야 될까요? 마이너스 7이랑 이걸 풀으라는 게 아니야. 이걸 풀으라는 게 아니고요. 인수분해 안 돼요, 이거. 이걸 풀으라는 게 아니고 요거의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그걸 이용해서 얘 두 근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느냐가 질문이에요. 관계를 봐봐. 저 방정식과 요 방정식의 관계는 결국 요 치환하는 과정에 있지 않아요? 그치? 생각해봐. 내가 알파가 근이란 얘기는 x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성립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x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 요 자리에 뭘 집어넣는다?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t 값은 누가 되는 거예요? 2의 알파 제곱이 t 값이 되는 거지. 이거는 t에 관한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근은 t 값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쵸? 다시 x에 알파를 집어넣는 걸 여기다 하는 거야.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2의 알파 제곱이 t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 방정식의 첫 번째 근, 자, 첫 번째 근은 2의 알파 제곱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그러면 베타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그때 t는 뭐가 되냐면 2의 베타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t로 치환해 놓은 요 방정식의 두 근은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을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볼 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 태용아 이거 공식 기억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였죠?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그렇지요. 요 공식인데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줄 때는 두 근이 얘하고 얘니까 얘네 둘을 더한 거랑 얘네 둘을 곱한 것을 이제 여기다 써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두 근의 합이 이거 더하기 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태연아, 두 근의 합이면은 요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얼마죠? 7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7이라고 써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얘랑 얘를 성빈이 어떻게 하는 거? 곱한 거, 요거 곱하기 요건데 자 이게 이제 두 근의 곱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a분의 c잖아. 여기서 a분의 c는 얼마야? 8. 자 이렇게 써졌어. 그럼 여기서 질문.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첫 번째 식일까요? 두 번째 식일까요? 첫 번째.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죠? 뭐 찾으라 그랬죠? 이걸 찾으라 했죠. 알파 플러스 베타 찾으라 했죠.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이 첫 번째 식에서는 구할 수 있을까? 못 구해요. 얘랑 얘는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거 둘이 합칠 수가 없잖아. 그죠? 오히려 밑에 있는 식처럼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곱해져 있어야 승현아 이걸 우리는 합쳐서 2의 몇 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을 하나로 합치면 2의 몇 제곱이 된다? 플러스로 써야지. 그치?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되고요. 8이라는 숫자는 2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야? 3이 되는 거죠. 3. 그치? 네, 요게 이제 지수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써놔라 얘들아 이거.
잘 정리해놔. 나중에 여러분들 이거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필기 좀 해놓으세요. 찍어놓게. 승현이 써놨어? 풀어가죠 이거. 아, 이런 걸 필기해야지, 이런 걸. 잘 써놓으세요. 긴장해놨어요. 야, 너 그럼 일주일 동안 책이 없냐? 네. 이게 언제 오는데요? 얘는 일주일 동안 금요일까지 못 온다 그래. 토요일 날 온다 그랬는데. 아, 네 책이 왜 걔네한테 있어? 아니, 그거 가져왔어요. 아니, 저번에 네가 막 풀어오라고 시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수상한데. 아니 정하연이 없다고. 이 분명히 이 영상을 하윤이랑 하영이도 볼 텐데. 거짓말하면 안 돼. 네 책이 왜 거기가 있어? 아니 근데 걔네한테 얻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뭔 저번에 소리야? 언제였지? 토요일이었나? 어. 그때 베이직센 다 트니까 개념센 사라져 있더라고. 흠. 그러니까 그때 가져가지 않았어. 기억이 잘 안 난다. 자, 우리 53페이지 봅시다. 자, 53페이지 지수 방정식 볼게요. 지수 방정식 밑에 지수가 있는 경우, 자, 얘가 이제 아까 전에 잠깐 봤던 것처럼 아까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 밑이 서로 다르지만 지수를 얼마를 만들면, 지수를 0을 만들면 좌변 우변이 같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잖아. 뭐 3의 몇 제곱 있었고 4의 몇 제곱 있었어. 그러니까 밑을 같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여기가 0되고 여기가 0되면 얘가 1로 같아진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또는 봐봐. 자, 무언가의 뭐 3제곱이랑 무언가의 4제곱이 같아. 이럴 때, 요때는 요 밑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똑같게 만들 수 있을까요? 1을 집어넣으면 되죠. 1의 3제곱이랑 1의 4제곱은 무조건 1로 같잖아, 그치?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는 유형입니다. 요 유형의 특징은 뭐냐면 밑에도 x가 있고요, 지수에도 x가 있죠. 그쵸?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어. 그래서 이럴 때는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만 찾고 끝이야, 이럴 수 있거든. 그러지 마시고 밑과 지수가 모두 x가 있을 때는 이런 케이스가 벌어지지 않나,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아마 이 식을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풀이는 얘랑 어떻다? 좌변 우변이 같으려면 얘와 얘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풀이는 그걸 같다라고 놓는 겁니다. 이렇게 같다라고 놓으면 3x가 6인 거니까 x는 2, 이렇게 해서 해를 찾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것밖에 없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냐면, 성빈아, 이 부분이 얼마가 되는 경우에, 밑에가 1이 되는 경우에는 지수가 서로 달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쵸? 1의 몇 제곱이나 1의 몇 제곱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랑 얘가 서로 같은 경우, 그래서 x가 1이다까지 하나 더 찾아가지고 이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두 가지를 쓰셔야 돼요. 그치? 요거 빼먹기 쉬우니까 요거 조심하라는 얘기고, 자, 옆에 있는 2번도 그렇습니다. 2번도 x 플러스 3의 x제곱이랑 6의 x제곱이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풀이는 얘랑 얘가 어떠면 돼? 같으면 되잖아, 그치? 같으면 돼. 그럼 x가 몇이야? 3이지.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떨 수도 있냐면, 밑에 있는 게 서로 다르더라도 얘가 얼마가 되면, 얘가 0제곱이 돼버리면 밑에가 좀 달라도 0제곱 하면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x는 0이라는 해가 하나 더 나온다. 그래서 해를 이렇게 빼먹지 말고 찾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 유형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 페이지 밑에 유제 9번 한번 풀어봐. 유제 9번 해보세요. 자, 대부분 잘 풀었습니다. 요거 그냥 지수 부분, 요 부분과 요 부분을 같다라고 놓고 풀어봤더니, 성빈아, x 값이 여기서 2개 나왔지? 여기서 2개 나온 거 뭐야, x가? 맞아요. 근데 끝에 x가 2보다는 커요 라는 조건 때문에 요 놈은 탈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능성이 밑이 얼마면 된다?
밑이 1이면, 그치, 밑이 1이면 지수가 달라도 좌우변이 같아지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근이 x는 3 이렇게 해가지고 총 3, 4 두 개의 근이 나오고요. 답은 7이 되는 겁니다. 그쵸? 요런 게 지수 방정식이다. 지수 방정식.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지수 부등식은 맛보기만 하고, 오늘 맛보기만 하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숙제는 여기 53까지만 하시고 54쪽의 지수 부등식은 맛보기만 할 건데, 지수 부등식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개념이 뭐냐면 자, 요거 우리 지수 함수 배우면서 이 지수 함수의 모양이 태어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지수 함수의 모양이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a가 1보다 클 때는 지수 함수가 어땠죠? 한마디로 말하면 상승, 증가. 증가 함수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고요. 그 다음에 A가 0에서부터 1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어땠죠? 감소 함수였죠. 감소 함수, 내려가는 함수, 감소 함수. 그래서 이렇게 됐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방정식을 풀 때는 이게 별 상관이 없는데 부등식을 풀 때는 이게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어 2의 x제곱이 2의 3제곱보다 크다 이런 식이 있어. 그럼 여기서 태용아 x는 어떨 것 같아? 여기서 x의 범위를 구한다면? 단순하지 않니? 아까 이렇게 돼 있으면 x랑 3이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뭐 하면 될까? 그렇죠. 이거 x가 3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치? 자,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이 부등호의 방향과 이 부등호의 방향은 어때요? 같은 방향이죠.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2분의 1의 x제곱이랑 2분의 1의 x제곱이랑 2분의 1의 세제곱이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봐. 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어. 여기서 경기나 x랑 3을 비교한다면 이번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3보다 작아야 되는 거. 그쵸. 그러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 부등호의 방향이 뒤집히는 이유가 바로 요것 때문인 거예요. a가 1보다 클 때는요, x값이랑 y값이 같이 가요.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자면 이 녀석이 이 녀석보다 크려면 이 녀석이 이 녀석보다 크면 되는 거야. 커지는 방향으로 같이 커지니까. 근데 밑에 있는 경우에는 2분의 1이 등장했잖아요. 2분의 1은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 이 녀석이 이 녀석보다 크기 위해서는 반대로 얘는 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숫자가 2냐 2분의 1이냐가 부등호를 그대로 갖고 오느냐 부등호를 뒤집느냐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밑이 중요해집니다. 지수 부등식에서는. 그치? 지수 부등식의 제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은 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요 부등식보다는 이제 간단한 걸로 자, 요런 부등식을 만약에 푼다라고 했을 때 하고 요걸 풀 때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그죠? 일단 출발은 지수 방정식에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밑을 똑같이 맞추는 게 출발이니까 자, 승현아 이거를 2의 몇 제곱으로 쓸 수 있을까? 그렇지. 요렇게 쓰고 이쪽도 그대로 그냥 요렇게 써놨을 경우에 밑에 있는 숫자가 2잖아요. 2니까 얘랑 얘를 비교할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2라는 숫자는 1보다 어때? 큰 숫자니까. 그래서 부등호 방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이렇게 내려오는데 근데 얘는 어때? 2번은 어떠냐면 일단 9분의 1을 3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바꾸면 태용아 여기 지수가 뭐가 될까? 그러니까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요거까지 생각을 하면은 9분의 1이란 3분의 1의 제곱이잖아. 요 지수에다 어떻게 줘야 돼? 그렇지. 2배 해가지고 4x 플러스 6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우변은 그대로 이렇게 놓고 근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밑에 숫자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내가 얘랑 얘를 비교할 때는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바뀐다는 거야. 바뀐다. 그래서 여기서 부등호 이렇게 뒤집어서 내려온다는 거
요게 지수 부등식을 풀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태연 이해됐니? 1번? 1번은 밑에가 2였잖아. 밑에가 2였으니까 요 지수랑 요 지수를 비교할 때 요 부등호 방향과 요 부등호 방향이 같았고, 요 놈은 밑이 3분의 1이었잖아. 1보다 작은 밑이 왔을 때는 부등호 방향이 뒤집혀진다는 거야. 지수만 가져올 때. 그치? 그게 지수 부등식에서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우리 숙제는 개념책에서는 50부터 53, 50부터 53까지 풀면 되고, 여러분 숙제할 때는 왜 요 페이지는 없는데 뭐 확인 1번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이렇게 확인 1번 같은 거 이런 거 다 풀어주시고, 확인 문제랑 유제 문제들 푸시면 됩니다. 확인 문제랑 유제 문제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잘 봐야 돼. 베이직센이 있잖아요. 베이직센 책 순서가 이 책 순서랑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베이직센에서는 어디가 숙제냐면 베이직센에서는 78과 79가 숙제입니다. 78과 79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저번 베이직센이 57이었거든요. 베이직센 57까지 한 다음에 점프하는 거예요. 여기로 점프. 중간에 건너뛰고 여기로 넘어가는 거야, 베이직센은. 알겠죠?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태용이하고 승현이는 요거에다가 추가로 그 앞부분 있죠? 앞부분 개념센이랑 베이직센이랑 20조까지가 추가 숙제, 목요일까지. 알겠죠? 자, 내려갑시다.